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시크릿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사실은 전쟁이 이 정도면 좀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물러가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특히 수도 키우 그리고 동부 전선인 하르키우와 수미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러시아 공수부대가 완전히 그냥 수개 대대가 박살이 나고 또 러시아 기계화 부대가 박살이 나고 하는 그런 소식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이 지금 이지움, 그러니까 루한스크 지역과의 접경 지역, 여기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 선포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러시아가 전력을 혹시 집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력을 빼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황, 새로 들어온 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수정 좀 하느라고 지금 투명 반창고 좀 붙여놨는데 혹시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말 동안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식별되었습니다. 주력 부대를 투입했던 주요 방면에서 병력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병력 재배치의 목적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과욕에 애꿎은 사상자만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키우 서북부 공세에 투입했던 정예 공수부대 병력 태반을 잃고 해당 부대의 병력을 황급히 벨라루스 방면으로 철수시켰다고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3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키우 서북부 호스토멜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제106 근위 공수사단 예하의 2개 대대 전술단이 현지 시각 27일을 기해 북쪽으로 급히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제106 근위 공수사단은 모스크바 남단 툴라에 배치된 최정예 공수부대로 총참모부 직할의 국가전략부대인데요. 이름만 공수군일 뿐 사실상 스페츠나스와 동등한 수준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최고의 장비를 보유한 정예부대여서 이 부대의 패퇴는 러시아 지도부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부대가 지난 며칠간의 공세에서 전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부대가 벨라루스로 철수한 뒤에 재정비를 거쳐 다른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북부 전선은 포위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포위되지 않으려는 러시아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면서 빠져나가려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군이 이 키우 서쪽에 10여 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기갑 대대 전술단이 2개가 있었죠. 그리고 공수부대 대대가 3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기계화 부대고, 그런데 그 공수부대 3개 중에서 키우 서쪽이 아니고 서북쪽에 치우쳐 있던 이 2개 대대 전술단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그리고는 황급하게 벨라루스 국경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언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 언론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믿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주했다라고 나왔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후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스페츠나츠 같은 경우처럼 진짜 특전사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티어 2급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국군도 과거 2사단 노도부대 그걸 공중강습사단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부대로 보입니다. 그런 부대, 이 공수부대가 지금 여기 투입되어서 전투를 하다가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의 옆구리 충격을 받고 이제 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저항을 하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러시아군이 첫 번째 1단계 전쟁 클리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황당한 이제 발빼기 작전에 들어갔죠. 그 뭐냐?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공격. 근데 그 전체에 대한 공격은 사실은 돈바스 지역에 있는 2개 공화국을 독립시키는 것을 성공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그래서 진짜는 이 돈바스 지역의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푸틴의 체면 살리기, 어쨌든 돈바스 지역은 그래도 반은 점령하고 시작했으니까 체면 살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전쟁의 이제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아침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해빙기에 들어가가지고 전 국토의 이 농지가 완전 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계화 부대들이 도로를 지금 계속 기동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군 대전차 보병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제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쏴버리니까 숲속이나 이런 야지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완전히 진창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러니까 그러면 그 기계화 부대들은 놔두고 계속 거기서 전투하고 공수 부대들은 빠져나와. 왜? 그렇게 해서 이지움 쪽으로 이 루한스크 또 도네츠크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이지움 공세에 더 집중하자라는 그 병력 재배치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언론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고 2개 대대 전술단이 도주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피해가 여기는 지금 2개 대대 전술단이죠. 그러면 토탈 한 2,000명 개별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수백 명 정도의 피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큰 2개 여단이 그것도 기갑 여단이 박살났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제1근위 전차군 사령관이 숙청될 정도로 졸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부전선에서 지휘관 숙청과 이에 따른 지휘부 동료의 여파가 전선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에 시달렸던 수미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교통요충지 수미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어 국경선을 회복했으며 이번 공세를 통해 수미 외곽의 러시아 포병대까지 괴멸시켜 3월 27일 개전 후에 처음으로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고 수미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수미는 기후 공략은 물론 하르키우 축선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두동강 내기 위한 돌파구로서 러시아가 개전 초기 최정예 기갑부대를 동원해 대규모 파상 공세를 펼쳤던 곳인데요. 이들의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예비군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었고 이어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투입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제1근위 전차군을 투입하고 실전에서 다져진 남오세티아 군도 투입해 지난주까지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지난 주말 서부에서 증원되어 온 최소 2개 여단 규모의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들이 러시아군의 전선을 강타하면서 전선은 순식간에 국경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수미 방면에 투입되었던 제1근위 전차군 이하 제47근위 전차사단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역습에 그야말로 풍비박산났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47사단 소속의 전사자 시체가 600구가 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급격한 붕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러시아군의 고위 지휘관의 숙청과 극단적인 선택, 저격 등 야전 지휘부를 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휘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를 투입해서 충격을 했던 수미, 이 수미에서 그대로 직진해서 서쪽으로 가면 바로 키우가 나오죠. 그래서 키우를 포위 섬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과거 2차 대전 때 역사상 최대의 기갑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 쿠르스크가 수미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하르키우는 벨고로드라는 지역하고 접경 지역이고, 그래서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투입된 최강의 기갑 부대가 이 수미를 쳤는데 한 달 동안 뚫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수미를 방어하던 방어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의 정규 부대가 아니고 영토 방위군, 우리가 지금 향토 예비군이었다 이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최강의 기갑 부대, 근위 전차 사단을 한 달 동안 이 향토 예비군 부대가 막아내었다. 이야,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사이에 제가 오늘 아침 전황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이 수미의 아래쪽을 치고 올라갔죠.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3개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란색 3개 치고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전황이, 저도 그 화살표까지만 봤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새로운 전황이 또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기계화 부대가 서쪽을 친 겁니다. 서쪽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동안 향토 예비군에도 뚫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가 장갑차와 전차로 이루어진 이 기계화 부대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밀려가지고 국경 쪽으로 전선이 확 밀려버렸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개전 후에 처음으로 수미가 야간에 포격을 받지 않고 잠을 잤다라는 첫날이라 이겁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러시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제47 근위 사단이 수미를 때렸는데 그 47 근위 사단의 상급 부대가 제1 근위 전차군이에요. 야전군급 부대죠. 이 군 사령관이 지난 주말에 체포돼서 모스크바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 중에 연대장 하나가 스스로 자살했지 않습니까? 권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자살한 것도 이제 뭐 숙청이 두려웠겠죠. 왜냐 부대가 이제 깨졌는데 그 부대를 재편성하는데 지금 전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정도로는 전쟁에 투입될 수 없으니까 그에 이제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왜 사령관도 지금 잡혀가는데 대령자기가 뭐 파리 목숨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지역은 아니지만 서부 키우 서부 지역에서 여단장이 병사의 분노에 병사가 전차를 몰고 여단장을 치어 죽이는 상황. 그리고 여러 곳에서 포격을 받고 저격을 받고 해서 장군들이 속속 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지휘부가 괴멸되니 이 47 이 기갑 근위 아무리 근위가 붙은 이 모스크바 주변의 최고 부대라 하더라도 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친 우크라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이 부대를 빼서 쿠르스크로 갔다가 또 벨고로로 내려가서 이제 이지움 쪽으로 투입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닌가라는 또 시각은 러시아 측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오신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쿠르스크 지역에 야전병원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 47 근위 전차사단 이 부대의 전사자만 시체가 600구가 왔다 이거예요. 그 야전병원에. 전사자가 600구라고 하면은 부상자는 최소 곱하기 3에서 최대 곱하기 5 정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곱하기 4로 본다 하더라도 중간 지진을 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사자 플러스 부상자.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3,000명 정도의 중상 또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단 하나가 절반이 그냥 못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그 기계화 사단이라든지 또는 보병 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00명이 넘을 수 있지만 여기는 전차 사단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요. 전차 하나가 뭐 3대 또는 4대가 한 개 소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보병 소대 같으면 한 개 소대에 최소 30명에서 최대 4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전차 하나에 3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10명에서 12명이 한 개 소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 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적죠. 그런데 지금 시신이 600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곱하기 뭐 3, 4 해서 사상자가 한 3,000명 생겼다. 이러면 이 전차 사단 끝난 거죠. 그런 오신트 정보통을 보면 이 전차 사단이 끝났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미에서 완전히 이제 박살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러시아가 주말에 밝혔던 것처럼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 1단계 작전 완료를 선언하고 돈바스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이지움에 대한 총공세를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빼낸 것은 물론 아직 교육도 제대로 다 받지 않은 생도와 긴급 징집병들까지 투입해 이지움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의 하나인 이지움에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측의 사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중순부터 이지움에 무려 20차례 가까운 공세를 벌여왔는데요. 기계화 부대를 이용한 돌파 시도는 물론 공정부대 투입, 도하작전 등 안 해본 작전이 없지만 이지움의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은 기적에 가까운 전과를 내며 러시아군의 공세를 모두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25일부로 1단계 작전 완료를 선언하고 키우와 체르니우, 하르키우 일대의 병력을 조금씩 빼내어 이지움 방면에 재배치하고
최근 징집한 돈바스 지역의 병력은 물론 미임관 생도대까지 투입해 이지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지움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곳이 돈바스 해방이라는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지난주부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일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배후를 치고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이지움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7일 있었던 이지움 외곽의 전투에서 러시아군 2개 대대 전술단을 격파하고 60대 이상의 장갑 차량을 파괴했다고 밝힐 정도로 이 지역의 전투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지움을 돌파해서 돈바스 주변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고 돈바스 지역을 강탈하려는 러시아의 과욕으로 안타까운 희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지움이 어딘가 하면은 일단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에 테두리가 쳐지는 부분, 여기가 루한스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군 장악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밑이 이제 도네츠크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쯤이 그 루한스크 주와 하르키우 주의 경계선쯤 돼요. 그래서 이 이지움은 하르키우 주의 최남단, 이 루한스크 주의 북단 경계와 접경 지역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이지움을 치고 들어가야 루한스크 주의 그들이 말하는 해방시키지 못한 나머지 영역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이제 파란색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어선 지역을 러시아가 뚫지 못하고 계속 개전 초부터 원래 여기는 반군 장악 지역, 그리고 원래 여기는 정부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장악 지역으로서 전투를 벌여왔던 바로 이곳이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하르키우 쪽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감싸려고 했는데 그 하르키우 쪽에서 제대로 돌파가 못 되고,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를 그럼 우회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이지움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도시에서 한 달 동안 뚫지 못하고 20차례 이상의 대공세를 펼쳤는데 뚫지 못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이지움도 향토 예비군, 영토 방위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러시아가 선전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친러 성향의 지식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선전전이니까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선무방송합니다.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거, 또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적을 도와주려고 하는 적의 우방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는 그게 또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지움에 역시 아조프 연대처럼 이런 네오나치즘의 민병대가 있다라고 해서 이지움의 포로를 잡아봤더니 여기에 나치 군복이 나오고 나치 깃발이 나오고 또 여기에 스웨데즈 칼 구스타프 M3 무반동총 이런 서방제 무기가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네오나치즘, 아조프 연대 같은 저런 악랄한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때리는 것이 타당하다. 전 세계에게 나치즘을 우리는 무찌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런 선전전을 즈베즈다 TV를 통해서 했어요. 즈베즈다 TV가 어딘가 하면 러시아의 국군 방송입니다. 우리 한국에 국군 방송 있죠.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보셨죠. 바로 그게 즈베즈다 TV인데, 즈베즈다 TV에서 야 이지움에 때려봤더니 이지움 북쪽 마을에서 나치 깃발, 나치 군복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들도 네오나치즘이야 라고 이제 선전전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어쨌든 제가 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잘 싸우는가라는 특별 방송을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해드렸을 때, 바로 폴란드 접경의 르비우 이 지역의 훈련소에서 40개 대대 전술 대대를 미군이 훈련시켜줬다. 그동안 8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싸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지움에도 뭐 민병대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미군의 전투 훈련을 받은 이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러시아군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뭐 도하작전 하다가 공병 연대장 죽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자, 또
또 마리우폴 궁금하죠. 마리우폴 지난 주말에 분명히 함락될 것 같았는데 여기 지금 체첸군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체첸군 정말 악독하고 악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첸군하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체첸군하고 아조프 연대하고 1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체첸군이 전사자 150명을 남기고 전차 장갑차 10여 대를 격파당하고 체첸군이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시내 최중심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지의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지금 소식들을 SNS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러시아가 키이우 쪽에 투입되었던 병력들 그리고 또 체르니우 또 수미 이 지역에 투입되었던 이 병력들을 빼서 이 이지움을 포위 장악하는 쪽으로 얼마나 투입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해빙기가 되어서 완전히 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들, 전차와 장갑차는 빠른 이동은 불가능할 테고 지금 공수부대 같은 경보병들은 신속하게 이 지역으로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이 2차 작전, 2단계 작전이라고 러시아가 말하는 이 2단계에서 이지움을 비롯한 이 동부 지역에서 어떤 전과를 올릴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